문제집의 52쪽을 보면 이제 행정상 법률관계 파트에 1번, 2번 이런 것처럼 공법관계, 사법관계 고르라는 문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1번 보면 사법관계에 해당하는 거 고르래. 대법원 판례가 말한 거. 야, 1번은 무슨 단어가 힌트 단어야? 행정재산. 그치? 행정재산 나오면 공법관계. 응? 그 다음에 2번은 변상금 부과. 응? 그치? 이 단어 나오면, 이제 강제로 너 왜 허락도 안 받고 왜 국가 재산 마음대로 사용해? 가지고 제재하는 의미로 공권력 행사로서 하는 거야. 근데 3번은 무슨 단어 나왔지? 부당이득 반환해래. 그치? 아까 공부했어. 지금 팔에 다 있고. 이거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문제는 원인이 어떤 원인으로 생겼든지 간에 부당이득 반환 문제는 다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되는 사법관계로 봐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된 거지. 응? 사법관계 부당이득. 응? 4번은 이제 무슨 단어가 나오지? 관리처분계획 이런 거 나오잖아. 이거는 이제 재개발 조합이 그 사업계획 짠 거야. 그치? 하여튼 이거는 공법관계야. 응? 그 다음에 5번은 첫째 줄에 보면 하천구역 편입 토지 보상 이 단어. 개인 땅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돼 버렸을 때 그 땅주인한테 보상받을 권리가 있어. 그거는 이제 공법상의 권리라 해서 행정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대. 응? 그래서 3번이 이제 부당이득 문제 나오면 사법관계. 응? 그런 결정적인 힌트 다 넣어가지고 풀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또 사법관계인 거 고르래. 또 나왔다. 자, 기억번 들어가니까 변상금 부과. 변상금 나왔어. 그치? 변상금 부과. 공법관계. 니은은 이게 국가 소유재산인데 잡종재산이래. 이게 옛날 명칭이 잡종재산, 지금은 일반재산이라고 부르는 거야. 잡종재산 입구로 일반재산. 그럼 일반재산 나오면 무슨 관계? 사법관계. 응? 그래서 이제 대부 계약을 맺고 계약에 따라 돈 납부해라 이거거든. 응? 사법상 의무 이행하라는 조치지. 사법관계. 디귿은 청원경찰 떴다 그러면 공법관계. 왜냐면 청원경찰이 일반 은행 같은 사기업에 고용되는 청원경찰인데 그건 물어보지도 않아. 일반 사기업에 고용된 청원경찰은 사법상의 근로계약 관계야. 근데 그거는 우리 행정부심에서 물어볼 일이 없고 물어볼 일도 없어.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된 청원경찰 이것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청원경찰 보이면 공법관계라고 하면 돼. 응? 그 다음에 리을은 아까 했지. 농지개량조합 직원은 공법상의 특별 권력관계. 응? 네, 공법관계. 그 다음에 미음은 첫째 끝에 기부 체납받은 공유재산. 공유재산이라는 말은 이제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이라는 뜻이거든. 뭐 인천시 소유재산, 경기도 소유재산 이런 거. 그러니까 국가 소유재산은 국유재산,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은 공유재산 이렇게 부르는데, 근데 공유재산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이라는 말만 있고 이게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에 해당하는 거 이게 둘로 나눠요. 그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그 용도에 따라서. 근데 여기 행정재산만 안 들어갔지. 그러면 이게 기부받은 지방자치단체 기부받은 재산인데 특별한 행정용도에 쓰는 걸로 안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일반재산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기부받은 공유재산, 일반재산 얘기다. 응? 그러면 사법관계. 그치? 그 재산을 기부받아서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이 된 걸 또 기부한 사람한테 뭐 몇 년간 네가 공짜로 몇 년간 3년 써 하고 이렇게 무상 사용 계약 맺은 거 사법상 계약 맺은 거래. 응? 그 다음에 비읍번도 오늘 공부했네? 환매 나왔잖아. 환매라는 단어만 보이면 사법관계. 그 다음에 시옷은 서울시 지하철공사, 한국조폐공사, 뭐 KBS, 한국방송공사 뭐 등등 무슨 공사나 공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그 사법상의 근로계약관계. 그래서 답이 어떻게 돼? 니은, 미음, 비읍, 시옷. 4번이 답이 되는 거지. 그지? 그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푸는 김에 3번도 풀어봅시다. 민사상의 법률관계와는 다르게, 민사상 법률관계 다르게 표현하면 사법관계야. 그리고 행정상의 법률관계만 적용될 수 있는 제도. 그러니까 이 사법관계는 적용되지 않는 제도, 응? 우리 행정관계에만 적용되는 제도가 이제 여기 두 가지가 있네. 우선 디귿번, 사정재결, 사정판결. 아, 니은하고 디귿하고 미음이구나. 그지? 그러니까 소멸시효라는 제도와 부당이득. 부당이득은 뭐 국가가 부당이득을 얻었건 개인끼리 뭐 개인 간의 부당이득을 얻었건 다 똑같은 논리로 해결하거든. 그러니까 부당이득의 법리는 그 공법관계인지 사법관계인지 안 가리고 다 적용될 수 있는 제도. 그리고 소멸시효라는 제도는 자기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오랫동안 장기간 법이 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 안 하면 권리가 없어지게 하는 제도야. 근데 이거는 개인끼리 가지는 사법상의 권리도 그렇고 국가가 개인한테 가지는 권리도 그렇고 정해진 기간 동안 권리 행사하면 권리 없어져요. 그거는 똑같은 논리야. 그러니까 이게 소멸시효라는 제도 논리, 부당이득이라는 논리는 이 어떤 관계냐 안 가리고 다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도야. 근데 니은은 이제 집행정지제도는 행정기관이 누구한테 뭐 허가 취소시켰다든지 이렇게 공권력 행사에서 영업정지 시켜놨는데 이거 위법이다. 취소해달라. 행정소송 제기했어. 소송했는데 판결 나오기 전까지 일단 멈춰놓는 제도야. 효력을. 요새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지? 저거 방역 패스 정지해달라고 이렇게 방역 패스 위법이라고 소송 들어갔잖아.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게 뭐 왜 학생들 뭐 학원 독서실 이런데 이거 방역 패스 적용하냐? 그래가지고 그거 국민의 무슨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 이래갖고 그거 방역 패스 위법이라고 소송 냈어요. 근데 최종 판결 나오면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은 그 행정기관의 조치를 효력을 멈춰달라 이렇게 신청을 해갖고 법원이 정지결정 내려줬잖아. 그래서 이게 막 난리가 나고 혼선이 비었고 지금 그래서 정부도 최종 판결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뭐 이건 지금 정지되어 있는 상태야. 그래서 여러분들 원래 이게 적용되면 이거 다 검사해야 되는데 그지? 여기 지금 저 접종 이거 뭐 측정도 안 하고 안 하잖아. 그죠? 이거 지금 학원 독서실 이런 데는 그 일단 적용 안 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행정관계에서만 공권력 행사 조치 최종 판결 나올 때까지 멈춰놓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디귿의 사정재결, 사정판결 제도는 위법한 행정 조치이지만 공익 목적을 위해서 그 효력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위법이라고 인정하면서 효력을 유지시키는 판결이야. 그런 거는 이제 행정소송에서만 있을 수 있고 미음번에는 공정력 이거는 이제 위법한 조치, 행정 조치가 있더라도 권한 가진 기관이 취소해서 효력을 없앨 때까지는 일단 효력을 유지시키는 힘, 공정력이라고 자력 집행력은 행정기관 스스로 자기 힘으로, 그러니까 자력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냐? 개인 간의 사법관계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응? 예를 들면 내가 이제 그냥 얘기 많이 하지만 누가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돈 빌려주는 계약을 했어. 그리고 언제 받기로 다 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사법상의 계약을 맺었고 그 상대방하고 나오는 사법상의 권리 의무 관계가 맺어졌는데 상대방이 돈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안 갚아요. 그럼 나 어떻게 돼? 내가 가서 그 집 쳐들어가가지고 그 집에 있는 값 나가는 기금속이나 뭐나 이거 다 내가 들고 와? 그리고 이걸로 빚 갚은 걸로 하겠다? 이런 게 자력으로 자기 권리를 실현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의무를 내 힘, 스스로의 힘으로 실현한 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거거든. 이거 개인 간에는 인정 안 돼요. 개인 간은 어떻게 해야 돼? 상대방이 돈을 못 갚으면 법원에 소송을 내야지. 민사소송 제기해서 국가기관인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자기 권리를 실현하고 의무 이행을 확보해야 돼요. 응? 또 예로 여러분이 집주인인데 세를 줬어. 세 사는 사람이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월세도 안 내, 나가지도 않아. 집주인 제일 곤혹스러운 거야. 응? 그거 어떻게 해? 이거 있잖아. 자기 마음대로 그 방 잠겨 있을 거 아니야? 그 방 자물통 부수고 들어가서 집 마음대로 막 꺼내서
밖에다 내놓는다?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지 마음대로 자기 힘으로 했다가는. 골치 아픈 거야. 그래서 이거 법원에 소송 걸어야 돼.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 사람 지금 안 나가니까 법원이 결정을 해야지. 이 사람 이제 뭐 방을 뜯어도 된다. 이제 집달관이라고 있단 말이야. 법원에 이제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이 와서 방 자물통을 부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그 소지품이나 뭐 방에 있는 가재도구를 따로 이제 뭐 정해진 보관 장소에다가 이렇게 보관해 놓는다든지, 이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해야지. 자기 힘으로 마음대로 했다가는 그 월세방 사는 사람이 와가지고 문제 삼으면 오히려 엄청 물어줘야 돼요. 응? 개인 간에는 사법 관계에서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권리 실현 못해, 의무 이행 확보 못해, 강제로. 근데 행정기관은 어떻게 돼? 너 불법 허가 안 받고 불법 건축물 졌네? 철거해라. 안 해? 행정기관 스스로 가서 철거 때려 부숴. 그럴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하고 있어. 행정법. 세금 안 내? 재산 압류해서 스스로 팔아. 경매로 팔아갖고 거기서 세금 징수해버려. 행정기관이 스스로의 힘으로 실현하잖아. 이런 게 다르다고. 그래서 이런 자력, 집행력, 이게 바로 이제 의무를 강제로 이행 확보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행정관계에서만 인정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니은, 디귿, 미음, 이렇게가 답입니다. 그래서 2번이 됐고, 자, 오늘 4번에 특별권력관계라는 거 배웠지? 응? 틀린 거 고르라 했어. 그지? 그러면 1번 어때? 국립대학교 학생 퇴학시키는 조치 공법관계고 공권력 행사인 처분이다. 응? 행정소송 대상이죠. 그런데 2번 뭐야? 아까 서울시 지하철공사 공사공단에 근무하는 자는 사법상의 근로계약 맺은 거로 봤지? 그러면 이게 뭐 징계를 받거나 해도 해당자는 민사소송으로 싸워야지 특별권력관계 아니야, 공법관계 아니야. 따라서 X. 그러나 농지계랑 조합과 직원의 관계는 사법상 근로계약이 아니라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고 행정소송으로 싸워야 된다 그랬어, 그죠? 그리고 4번 네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근무관계, 교도소, 국립대학, 도서관, 박물관 이용하는 관계처럼 영조물 이용 관계, 특별감독관계, 사단관계, 이렇게 네 종류로 나누죠. 자, 그래서 비교적 쉬운 문제였습니다. 2번. 그 다음에 문제 5번을 보니까 행정주체가 될 수 없는 거. 이건 행정기관하고 구별하라는 거야. 그렇지? 행정주체, 국가, 공공단체 네 종류, 공무수탁, 사인 이렇게 있지? 그럼 여기서 대한민국은 국가를 표현한 거고, 행정주체. 그 다음에 3번은 공공단체 중에 지방자치단체를 얘기한 거, 서울시. 그 다음에 2번은 재건축조합이지, 줄여 말하면. 재건축조합은 공공조합으로서 공공단체 중에 하나야. 그렇죠? 행정주체. 그러나 4번 행정안전부 장관은 뭘까? 국가에 소속돼 있는, 국가를 위해서 활동하는 행정기관일 뿐입니다. 행정주체가 아니에요. 응? 그래서 행안부 장관이 맡은 바 부여된 행정 업무를 처리하면 그에 따라 생기는 권리나 의무는 국가에게요. 국가가 권리자가 되고 의무자가 되는 거지. 행안부 장관이 권리 의무를 갖는 게 아니야. 행안부 장관은 부여받은 업무만 수행하는 것뿐이야. 국가를 위해서. 4번 행안부 장관. 그 외에도 여기다 서울시장, 서울시 교육감 다 행정기관일 뿐이지. 행정주체가 아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 공권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오늘 배우지 않은 주제니까. 자, 8번부터 신고에 대해서 엄청 문제 나와요. 응? 자, 신고. 자, 8번 보니까 신고 설명이다. 틀린 거 골라라. 판례를 기준으로 답하고. 1번, 우리 행정절차법은 신고에 대해서 규정을 뒀는데,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만 규정을 두고 있다 그랬지?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 이꼬로 자기 완결적 신고야. 맞네. 규정하고 있는 거. 그죠? 그 다음에 2번은. 자, 이번에는 이제 키워드가 수리 요하는 신고에 대해서 물어봤어. 근데 수리 요하는 신고인데, 신고한 사람이 요건을 갖춘 신고를 했대. 요건을 못 갖춘 신고를 해왔다는 거 아니야? 그럼 행정기관은 당연히 수리를 해주면 안 되는 거고, 수리를 거부해야 맞습니다.
당연한 얘기야. 요건은 못 갖춘 신고면 수리 거부해야 되는 거지. 맞고. 3번은 그냥 건축 신고면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인데 그 앞에 건축 신고 받아주면 다른 법이 정한 인허가도 다 받은 것으로 간주해 주게 돼 있네.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 신고 한 묶음이야. 이거는 뭐야? 일반적인 건축 신고와 달리 행정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봐야 한다 하는 게 판례란 말이야. 그러니까 또 문제 없어. 그죠? 수리 요하는 신고. 그 다음에 4번은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 나왔지. 명의 변경 신고. 응? 이게 키워드지. 우리가 이제 지위 승계 신고, 명의 변경 신고 이런 단어가 보이면 뭐로 본다? 다 수리 요하는 신고야. 수리 요하는 신고에서 수리를 해주면 어떻게 돼? 수리를 해주면 신고 의무 이행된 효과를 부여하는 행정기관의 법집 행위가 있는 거고, 수리를 거부하면 신고 의무 이행을 인정 안 하는 그런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거지. 그러니까 상대방의 의무 이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입니다. 수리 거부 행위. 그래서 4번까지 문제 없어요. 자, 그러면 문제 5번은 자 따라가 보자. 자기 완결적 신고 인고로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 그지? 그럼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는 뭐가 중요하지? 신고를 하는 국민이 적법한 신고서만 제출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거기 보니까 아이고야 부적법한 신고를 했네. 그러면 설령 공무원 측에서 당신 신고를 수리해 줍니다 그랬더라도 신고 안 된 거야. 이건 수리가 필요도 없는 거고, 중요한 건 적법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 그지? 따라서 자, 두 개 단어 연결해서 자기 완결적 신고, 즉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 사항인데 부적법한 신고서를 제출했다. 설령 행정기관이 수리를 해줬다 해도 이거는 신고 의무 이행이 아니다. 응? 신고 의무 이행된 게 아니다. 그러면 이거 첫째 일단 수리했다면 하는데 수리해줬다로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수리해줬다 하더라도 신고 의무 이행 안 한 거예요. 이행 안 된 거야. 따라 상대방은 신고 의무가 이행 안 된 상태니까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 거지. 근데 영업을 자기는 집단에는 신고 끝났다고 생각하고 영업을 했다면 무신고 영업에 해당. 응? 무신고 영업에 해당하니까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응? 근데 둘째 줄 무신고 영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잘못된 거지. 논리가 그렇다는 얘기지. 그지? 5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하니까 문제 9번. 역시 신고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이번에 옳은 거 고르래. 자, 좀 치사하지만 1번. 행정소송법에서 신고에 대해 이거 규정했어요? 법 이름을 그지같이 써놓은 거야. 행정소송법이 아니라 무슨 법이야? 행정절차법. 응?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응? 그 다음에 2번. 가장 조금 아까 읽었던 거다. 그지? 자, 사업 양도양, 거기 두 번째 첫째 줄 앞에 지위 승계 신고 나왔지? 그럼 수리 요하는 신고야? 그죠? 근데 행정기관이 이걸 수리를 해줘야 이제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게 수리행위가 적법 유효하려면 신고 대상인 지네들의 양도양수 계약이 적법 유효해야 된단 말이야. 응? 따라서 첫째 끝에 수리해줄 대상인 사업 양도 양수, 이게 이제 지네들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사업 양도 계약이 무효라면, 그죠? 그러면 수리해줄 대상이 없는 건데 수리해줄 대상도 없는 거에 대해서 수리해주는 행위가 돼서 수리행위도 무효다 이거지. 응? 따라서 2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이 2번이고 3번은 주민등록 신고. 응? 만 17세 되면 주민등록법이라 주민등록 신고하기인데 이게 간단한 거예요. 주민등록 신고는 수리 요하는 신고다. 이게 판결문 아니야. 응? 그거는 중간에 거는 목적이 그러니까 읽어보면 단순히 주민의 거주 관계를 파악하고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서 이게 여기 이제 다 아까 이론 때 다 했잖아요. 단순히 이런 것만이 아니래요. 응? 단순히 거주 관계 파악하고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응? 응?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보면 이게 주민등록은 그러면 그러니까 두 번째 줄에 있지 주민등록 신고 이게 키워드네. 응? 자, 주민등록 신고는 우리가 아까 머릿속에 뭐라고 딱 박아놨어. 주민등록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이걸 알고 있는데 그럼 이제 셋째 줄에 뭐랬어?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즉 신고서가 제출되기만 하면 응? 신고된 거야? 아니지. 신고서 제출되고 행정위원회 수리했을 때 비로소 신고 요력이 생기는 거지. 그 부분이 틀린 거지. 그 주민등록 신고는 수리 요하는 신고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 논리는 거기에 맞추면 되는 거잖아. 응? 틀렸고 4번은 자 출발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 사항이래. 응? 그럼 뭐가 중요한 거지? 신고를 하는 국민이 요건 같은 적법한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 의무 끝난 거지. 설령 행정기관이 거부해도, 그지? 근데 읽어보면 담당 공무원이 요건 갖춘 신고서를 받고도 뭐 했대? 응? 법에도 없는 이유를 들어 뭐 또 법에도 없는 서류 추가로 요구하면서 신고서를 안 받겠다고 반려했대. 응? 그래도 신고 요력은 발생한 겁니다. 언제 발생한 거야? 신고서가 제출된 때. 그죠? 근데 어디가 틀린 거야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이 반려의 의사를 표시한 때가 아니지. 신고서가 제출된 때. 그지? 따라서 X가 된 거죠. 그래서 맞는 거 고르라서 2번이 답이 된 거죠. 응?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또 10번. 신고. 옳은 거 고르래. 신고. 1번 틀렸습니다. 왜 틀렸을까요?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신고는 오직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만입니다. 수리 요하는 신고는 규정이 없죠? 근데 그 둘 다 규정했다 그러니까 틀렸지. 그 다음에 자, 아니 2번도 틀렸네? 왜냐하면 앞에 수리 요하는 신고라 그랬어. 그럼 수리 요하는 신고는 신고서 제출 행정위원회 수리를 해줘야 효력이 생기는 건데 그냥 뭐야 적법한 요건 갖춘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만 되면 이게 맞으려면 어떻게 고쳐야 돼? 이게 앞에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라면 하면 맞는 거지만 수리 요하는 신고는 뒤에 논리하고 안 맞지? X. 3번은 또 주민등록 신고는 뭐다? 수리 요하는 신고다. 그러니까 수리를 해줘야 신고 요력이 생기는 거다. 맞죠? 그래서 3번이 맞는 거고 4번은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한 거 거의 맨날 100% 맨날 똑같이 나와.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한 건축신고는 수리 요하는 신고다. 수리 요하지 않는 했으니까 X가 됐지, 그지? 이제 뭐 이 정도만 해도 맨날 똑같아, 맨날 비슷비슷하게. 자, 그러면 뒤로 가면 11번 또 나왔어. 11번 신고 틀린 거 고르래. 1번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행정기관이 수리해주는 행위 뿐만 아니라 수리해주는 행위도 상대방이 신고 의무 이행한 거를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란 말이야.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예요. 수리 행위도 수리 거부 행위도 다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입니다. 그래서 1번 맞고 2번은 자 첫째 줄에 밑줄 단어가 뭐야? 지휘승계 신고지? 그러면 수리 요하는 신고고 이때 행정기관이 수리를 해주면 어떤 효과가 생기는 거야? 종전 영업자에게 냈던 허가를 취소하는 거지. 응? 그리고 이제 신고를 해온 양수인에게 새로이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부여해 주는 거지. 그럼 종전 영업자는 어떻게 돼? 허가를 취소당하는 입장이니까 불이익받는 상대방이 돼요. 그러니까 종전 영업자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응? 행정절차법이 규정한 사전통지 의견청취 절차 거치고 해야 된다는 얘기지. 응? 네. 그래서 2번 맞습니다. 응? 그치? 그 다음에 3번은 자기완결적 신고. 이거로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인 경우 보통은 한쪽 법의 신고 요건만 갖추면 이제 적법한 신고서 내면 신고 끝난 건데 지금 이거는 하나의 법만 관련된 게 아니라 또 다른 법하고도 또 관련이 있대. 그럼 한쪽 법의 신고 요건 다 갖춰서 내도 다른 법에 위반이 되면 적법한 신고로 인정이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신고 요건 다 갖춰서 신고를 냈더라도 영업하려는 건물이 불법 무허가 건물이라면 그거는 적법한 신고가 될 수가 없다.
그지? 예.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됐고, 아유 4번은 생략해도 이제 알겠지, 그지? 그렇게 해서 정답은 뭐야? 아니구나. 4번이 그래서 틀렸구나. 그때가 자기완결적 신고가 아니고 수리 요하는 신고. 또 다른 말로 수리 요하는 신고, 다른 말로 또 뭐라고 부르지? 행정 요건적 신고라고도 부릅니다. 응? 그리고 참 한 가지 말로 부르면 좋은데 이게 또 이런 말로 부르다가 또 저런 말로 부르다가 이게 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게 있으니까 유의하고요. 자, 12번을 보니까 또 신고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죠? 1번은 야, 명의 변경 신고. 그럼 머릿속에 빠박 수리 요하는 신고고, 수리 요하는 신고 사항에서 행정기관이 수리해 주거나 수리 거부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의무 이행 여부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니까 처분이다. 응?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2번 간단하다. 낙골당 설치 신고 뭐다? 수리 요하는 신고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그러니까 그 설명이 다 맞네. 아무리 적법한 신고서를 해도 수리를 해줘야만 낙골당을 설치할 수 있게 되는 거다, 그지? 맞고. 3번은 자, 체육시설 나오고 변경 신고한대. 뭐 요금을 올리겠다고 유형 요금 변경하는 신고를 한다든지, 이거 뭐야?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 응? 알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체육시설 뭐 이용료 변경 신고 이런 건데, 체육시설 변경 신고는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 따라서 거기다 도지사에 수리 없어도 적법한 신고서 제출할 때 신고 요건이 생기는 겁니다. 수리가 있어야만 X지. 그 뭐 출발이 수리 요하는 신고인지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인지 이걸 먼저 구별을 잘 해놔야 돼. 외워야 돼. 그래서 3번이고, 4번은 건축신고 앞에 뭐뭐 허가받은 거로 의제된다는 말 있잖아. 개발행위, 다른 법이 정한 개발행위 허가받은 거로서 의제되는 건축신고 나오면 이게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한 건축신고와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고, 이 건축법의 신고 요건만 갖췄다고 해주는 게 아니라 다른 법이 정한 개발행위 허가 요건까지 구비했는지 심사한 후 수리를 결정해줘야 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응? 그래서 다른 법이 정한 개발행위 허가 요건은 못 갖췄다면 건축신고 수리 거부해야 되는 겁니다. 응? 그래서 문제가 없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으로 가면 돼요. 14번 보면 신고. 틀린 거 고르래. 신고. 1번 어때? 통째로 건축신고 반려행위, 이게 제목이야. 둘은 꼭이에요. 건축신고 반려행위, 착공신고 반려행위. 그치? 근데 이게 이제 간단하게 공부하면 좋은데, 건축신고나 착공신고는 원래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인데, 그래서 적법한 신고서만 내면 행정기관이 수리 거부해도 그거 법적으로 싸울 필요도 없는 건데,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국민이 불안해하고, 물론 행정기관이 거부하니까, 반려하니까 자기가 신고 안 된 줄 알 수도 있고, 신고 의무가 이행 안 된 줄 알 수도 있고, 또 아니야 그래도 신고된 거야 이래가지고 건축행위를 하면 또 행정기관이 막 뭐 철거명령 내리고 막 이행강정 부과하고 막 이렇게 더 강제적인 불이익조치 또 나올 수 있고 하니까 불안하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반려행위가 위법이라고 싸워서 그걸 취소를 받고 안심하고 건축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소송 대상으로 인정해요. 그래서 건축신고 반려, 착공신고 반려는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그냥 외워두세요. 응? 그래서 1번 맞고. 2번은 나왔던 것도 지문 또 냈지. 경찰 시험이 많은 경우가 예전에 나온 것 그냥 짬뽕해갖고 반복해서 내립니다. 2번 어디가 틀렸어? 담당 공무원이 반려 의사를 표시한 때, 이게 틀렸지? 어느 때라고? 신고서 제출한 때죠. 응? 그렇죠? 자, 3번은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 결론 수리를 요하는 신고. 4번 낙골당 설치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 이렇게 보니까 뭐 나온 게 계속 나오죠. 이제 그치만 또 다른 문제를 풀면 또 거기다 또 새로운 게 하나 또 들어가고 막 이렇게 이런 정도의 기본은 변하지 않아. 그러면 15번 행정주체. 행정주체. 그러면 자, 지문 1번 틀린 거라는데 키워드는 뭐야? 첫째 줄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우리가 줄여서 그냥 재건축 조합이라고 부르잖아. 그럼 머릿속에 재건축 조합은 뭐야? 국가 등으로부터 니네 재건축 사업이라는 공익 사업을 할 수 있는 행정 주체로 인정해준다. 이거 부여받은 행정 주체야. 그래서 핵심 재건축 조합은 두 번째 줄 끝에 행정 주체, 이게 키워드입니다. 응?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공공단체, 행정 주체인 공공단체 중에 한 종류가 공공조합이 있잖아. 이 재건축 조합, 재개발 조합이 그런 거야. 응? 그 키워드는 재건축 조합, 행정 주체. 2번은 공무수탁 사인, 이게 키워드지. 공무수탁 사인 일단 행정 주체, 응? 맞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지위가 있어. 행정 주체인 동시에 행정청도 돼. 즉 행정청, 행정기관이기도 한 거야. 두 가지 지위를 갖고 있어. 왜냐면 우리가 봐, 국가는 행정 주체인데 국가가 스스로, 우리가 뭐 무슨 형체가 있어, 국가가 스스로 국가의 업무를 수행해? 활동을 해? 아니지. 국가에 속한 기관에 의해서 활동이 이루어지지. 국가는 그냥 법적으로만 권리 의무를 갖는 존재. 인천시도 인천시라는 권리 의무를 갖는 단체가 인정될 뿐이지, 인천시가 눈에 보이는 무슨 뭐 사람처럼 몸통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지가 움직여서 인천시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아니잖아. 시장을 비롯한 시 공무원들이 시에 소속돼서 시를 위해서 일을 하는 기관들에 의해서 수행되는 거지. 근데 공무수탁 사인은 스스로가 활동을 해. 응? 공무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은 스스로가 활동을 하고 그 스스로에게 권리 의무가 이제 돌아가는 거야. 응? 그래서 이제 주어는 공무수탁 사인은 행정 주체이면서 행정청보다 넓은 개념의 행정기관이기도 한 거야. 스스로가. 응? 두 가지 갖고 있어요. 그래서 2번 알아도. 자, 3번은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주차 위반 차량 견인하는 업자는 공무수탁 사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지? 응? 이거는 그냥 뭐라 그럴까? 계약 맺고 한 대 끌어가는 실행 업무만 하기로 해. 그래서 한 대 끌어가면 얼마 받기로 계약 맺고 끌어가는 일만 하는 거지. 법적으로 이 끌어가는 권한은 시군구청장에게 있는 거야. 경찰서장에게 있거나 그 경찰서장이 해야 될 업무 중에 끌어가는 일 하나만 하고 돈 받기로 하고 그것만 하는 거지. 법적으로는. 그래서 말하면 여기 경찰서장 이름으로 끌어간 거야. 그러면 이게 견인의 관계 위법이다. 그러면 서장을 상대로, 서장이 권리 의무를 서장이 권한을 행사하는 자니까 서장을 상대로 싸워야지 견인업자를 상대로 싸우는 게 아니다. 이런 논리가 돼요. 자, 그래서 요거 줄이면 주차 위반 차량 견인하는 민간업자 공무수탁 사인 아니다. 맞습니다. 그럼 4번이 답이 되는데, 그지? 지방자치단체는 일반 시민한테는 행정 주체가 되지만 국가하고 사이에서는 또 행정 객체가 되는 이중의 지위가 있는데 여기는 행정 객체가 될 수 없다 그랬잖아. 행정 객체도 될 수 있어요. 이중의 지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죠. 자, 그 다음에 16번은 또 신고 나왔어요. 신고. 응? 신고 참 많이 나와요. 앞으로도 계속 나올 텐데. 1번은 두 번째 줄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묻고 있네요. 이거 뭐지? 수리 유하는 신고지? 그런데 그러면 시군구청장이 전입신고 받고 수리할지 말지 결정할 때 뭐만 봐야 된다고? 주민등록법이 정한 목적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 옮기나 이것만 심사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인데요? 그러면 수리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다른 거 뭐 투기할 목적으로 오냐 뭐 이런 거 따지지 말라는 거야.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럼 맞아? 응? 그치. 첫째, 거주하려는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이 있는지, 다른 이해관계가 있는지는 그건 고려하면 안 된다. 그런 거 따지지 말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심사해서, 심사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거주 목적 이외의 사항은 심사할 사항이 아닌데 그것까지 심사한다는 말이 틀렸죠? 응. 거주 목적만 심사해서. 응? 그래서 1번이 X. 2번은 간단하다. 첫째 줄, 인허가 의제가 수반되는 건축 신고 묻는 거지. 그럼 수리, 그렇지. 수리 유하는 신고지.
그 인허가 다른 법이 정한 인허가 요건까지 구비했느냐를 다 심사한 후 수리 결정을 해야 되는 나라는 얘기죠. 그래서 2번이 문제 없습니다. 그죠? 3번은 그럼 어디가 틀렸어요? 3번에 지휘승계 신고가 나왔고, 근데 지네들끼리 그 사업 넘기는 양도양수 계약이 무효래. 그러면 무효라고 주장하는 측은 어떻게 하면 돼? 자기네들의 양도양수 계약이 사법상 계약이 무효라고 민사소송으로 싸울 수도 있고, 그거 안 하고 막바로 뭐 해도 된대. 왜 무효인 양도양수 계약인데 왜 수리처분 수리해줬냐고 행정기관이 수리한 행위를 대상으로 무효로 판결해달라고 바로 행정소송이 무효확인소송 제기해도 된다 그랬잖아. 따라서 어떻게 돼? 첫째 끝에 양도양수 계약이 무효라면, 응? 라도가 아니라 무효라면 왜 무효인 양도양수 계약이라서 수리해줄 대상도 없는 건데 왜 행정기관은 허가관청은 왜 수리처분을 해줬냐고 수리처분을 무효로 확인해달라고 행정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없다 그랬지? 틀렸죠. 응? 그 다음에 4번은 지휘승계 신고 떴어? 그러면 지휘승계 신고를 수리해준다는 말은 결국 예전 영업자에게 냈던 허가를 취소하고 신고를 해온 양수인에게 새로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부여해 줌으로써 결국 영업허가자를 변경시키는 법적인 효과를 갖는 조치다 라는 건데, 단순히 그냥 지네들끼리 우리 양도양수했습니다 하는 사실을 그냥 신고받고 접수받는 그런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근데 그거에 그친다 그래서 X예요. 단순히 그거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정도에 불과한 게 아니라 영업허가자를 변경시키는 법적 효과를 갖는 처분이다. 응?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가면 또 나올 거야. 자, 어디가 있나 볼까요? 21번. 좀 건너뛸까요? 21번을 보면 공법관계에 해당하는 거 고르래요. 응? 4개만 깔아줬으니까 그래도 쉬운 편이야. 몇 개냐가 제일 어려운데, 그지? 네. 1번, 무슨 단어? 행정재산, 공법관계. 2번, 일반재산, 사법관계. 응? 3번, 안 나왔던 거야. 입찰보증금, 국고교섭 조치. 근데 입찰보증금은 국가하고 계약, 도로공사라든지 응? 청사 건설 계약, 이 사법상 계약 맺고 그 계약 의무 이행 확보해서 보증금 받아놨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니까 그거를 국가가 갖는 조치야. 그리고 사법상 계약 이행을 확보하게 한 조치. 사법관계. 응? 사법관계. 4번은 아까 나왔었으니까 지하철공사. 이거 그럼 답은 1번이지. 그지? 쉽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시험장에서 이걸 분석해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제목만 이렇게 내기 때문에. 그치? 분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암기해서 풀라는 얘기야. 공법관계 사법관계 머릿속에 암기를 해놓으라는 얘기야. 응? 그래야 그냥 보자마자 공법관계 사법관계 딱딱딱딱 골라가지고 그냥 바로 따라야지. 이렇지 않으면 이거 못 맞추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3번이 또 관련이 있어요. 23번. 행정상 법률관계 당사자, 그지? 행정주체, 행정객체 그거 묻는 겁니다. 그러면 1번 어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뭐가 될 수 있어요? 권리 의무자야. 행정주체로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응? 또 뭐가 될 수 있어? 국가 배상 책임, 주체. 그러니까 배상해야 될 의무자가 된다는 얘기죠. 배상 책임자, 의무자, 배상해야 할 의무자. 그러니까 공무원이 위법행위하면 그 공무원이 국가 공무원이면 국가가 배상할 의무자. 인천시 공무원이 법 위반했으면 인천시가 배상할 의무자가 되는 거지. 응? 1번 문제 없죠. 소송의 당사자도 되고 또 손해배상, 배상 책임, 의무자도 되는 거다. 응? 1번 문제 없고요. 2번은 공무수탁 사인할 때 국가 등으로부터 행정 권한 부여받아 일반 국민들에게 권한 행사하는 공무수탁 사인은 개인일 수도 있고 단체일 수도 있는데, 단체는 또 법인으로 만들어진 단체일 수도 있고 법인이 아닌 단체일 수도 있고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법인격 없는, 그러니까 법인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단체도 권한 받아서 공무수탁 사인 될 수 있어요. 응?
2번이 또 틀렸고 1번이 답이네요. 옳은 거니까 2번 틀고 3번은 어디가 틀렸어? 줄이면 뭐야? 재건축 조합, 행정 주체. 그지? 4번은 키워드가 뭐야? 민영 교도소. 뭐에 해당하지? 단순히 행정기관으로부터 뭐 너 이거 해 이래가지고 시킴받아서 돕는 단순한 보조자가 아니야. 뭐라고? 공무수탁 사인에 공무수탁 사인. 공무수탁 사인으로서 행정 주체인 거야. 응? 단순한 보조인에 불과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또 나왔다. 2번, 24번 신고에 대해서 또 물어보겠어요. 신고. 틀린 거 고르래. 1번 키워드 다른 거 다. 이거 뭐야? 착공신고 반려. 그 뭐 물어보겠어? 딱 물어보는 하는 거예요. 건축신고 반려, 착공신고 반려면 행정소송 대상이냐 아니냐,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물어요. 그럼 결론이 뭐래? 뭐 중간에 거는 다 필요 없어. 둘째 끝에 소송 대상이 될 수가 없다. 틀렸어. 항고소송은 행정소송의 일종이지.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된다. 응? 근데 중간에는 이제 없는 거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뭐 실익이 없다. 이거 거짓말. 응? 이거 반려받은 사람은 뭐야? 이거 할 수 있는 건데 요건 갖춘 신고서만 냈다면 착공할 수 있는 건데도 괜히 못하는 것처럼 불안하고 만약에 하게 되면 행정기관한테 후속 불이익받을 우려가 있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불안감을 해소하고 뭐 안심하고 건축행위 할 수 있도록 어떤 이렇게 소송 대상으로 인정하는 게 옳다라는 게 판례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중간에 거 신경 쓰지 말고 제목 딱 하고 뭘 물어보는지 그건 딱 하나밖에 없어. 소송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야. 된다? 응? 건축신고 반려, 착공신고 반려. 그 다음에 2번은 바로 똑같아. 건축신고 반려. 그럼 결론은 뭐야? 결론은 소송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면 소송의 대상이 된다. 맞는 거야. 그러면 1번도 착공신고 반려도 다 이 말에 똑같은 2번과 같은 똑같은 이유로 소송 대상이 된다라고 판결이 내려진 거거든. 응? 네, 그래서 2번은 맞고 3번은 이제 인허가 의제 효과 수반하는 건축신고 수리 요하는 신고. 4번은 새로 나왔다. 어업신고. 어업신고. 어업신고는 수리 요하는 신고야 아니야? 수리 요하는 신고. 왜 헷갈릴 수 있는 거? 수산 제조업 신고는 긴 가공 공장. 수산 제조업 신고는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 근데 어업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 그지? 그래서 어업 신고 두채출 수리 요하는 신고다. 그 다음에 자 25번은 A라는 사람이 영업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다가 영업을 딴 사람한테 양도 넘겼다는 거야. 응? 그런데 그 사람한테 예전에 뭐 위반 사유가 있었다고 적발이 됐다. 그러면 이거 이미 넘겼는데 양수인에게 그걸 이유로 양도인이 위반했다는 이유로 양수인에게 영업정지 이렇게 제재를 할 수 있느냐? 이거 묻는 거야. 그러면 1번 어떻게 돼? 양도인이 법 위반 행위를 해서 양도인에게 이미 영업정지 6개월 이렇게 내려졌다고 치자. 응? 그러면 영업정지 6개월이 나온 상태에서 양도인이 딴 사람한테 가게를 팔았어. 그러면 그 가게 인수한 사람, 영업을 인수한 사람, 이 영업정지 상관없이 영업 막 자유롭게 해도 되나? 아니야. 그 영업정지 그대로 따라온 거야. 그 영업정지 기간 지나기 전까지 영업 못해요. 응? 그 얘기야. 그래서 양도인이 법 위반 행위했다고 양도인에게 이미 제재 처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경우 그 영업정지 처분 효력은 양수인에게도 당연히 이전돼서 양수인도 그 기간 동안 영업 못하게 되는 겁니다. 1번 오 2번 2번 말고 4번은 먼저 4번 자 양도인이 위법행위를 했는데 아직은 위법행위가 위법행위 했는데 이거 영업정지 나올 걸 알아. 업자가. 응? 그 업자가 이제 아직 영업정지는 안 나왔는데 자기 위반행위했다는 걸 숨긴 채 딴 사람한테 영업을 양도했단 말이야. 그지? 이거지? 응? 그런 경우에도 두 번째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어떻게 돼? 응? 원래 우리 통설과 판례에 의하면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당연히 양수인에게 양도인의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내릴 수 있다는 거야. 응? 근데 여기는
두 번째 줄 끝에. 그런데 그 위법행위는 양도인이 했고, 위법행위로 인해서 제재하는 이유는 그는 인적사유라는 셋째죠. 그 양도인이 위반한 건데, 응? 인적사유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양도인에게 제재를 가해야지 왜 위반행위를 하지 않은 양수인에게 제재를 하느냐, 이렇게 반대하는 견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하는 견해. 응? 근데 이거는 반대하는 견해. 그러니까 승계 부정설은 양도인이 위반을 한 건데 왜 위반행위를 하지 않은 양수인에게 양도인의 위반을 이유로 제재를 가하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소수 견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승계 부정설의 논거라는 얘기입니다. 네, 읽고만 지나가세요. 응? 자, 그 다음에 2번, 3번이 나왔는데 2번은 아까 이제 교재에 있긴 있었는데 내가 설명 안 했어. 자, 우리 아까 2번은 이런 논리를 생각해봐. 아까 A가 영업 허가를 받은 사람, 그런데 A가 B한테 이거 양도 계약을 맺고 넘겼어, 그지? 그런데 아직 B가 신고해서 수리하기, 행정기관이 수리해주기 전이야, 전. 응? 그러면 아직 법적으로는 A가 허가받은 자로 돼 있는 거지. 이런 상태에서 우리 행정기관이 시장이 A에게 허가 취소했다면 이 허가 취소는 누가 이거 양수인이지. 이거 양수인 B도 뭐 할 수 있어? B도 A에 대한 허가 취소한 것 때문에 자기가 넘겨받을 허가가 사라진 거죠. 이 허가 취소 A도 소송으로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응? 근데 이거하고 구별해서 뭐였냐면 행정기관이 A에 대해서 허가 취소했다 하는 사실을 B한테 알려준 게 통지야. 허가 취소했다고 통지를 보냈대. B한테, 양수인에게. 근데 이 통지는 그냥 허가 취소됐습니다. A에 대한 허가를 취소했다는 사실을 알린 거에 불과하지, 이 통지를 갖고 소송으로 이 통지에 의해서 B의 무슨 법적 이익에 아무런 불이익이 생긴 건 없어요. 뭐에 의해서 B가 불이익을 받은 거야? 허가 취소시킨 조치 때문에 B가 넘겨받을 허가가 사라진 거 아니야. 그러면 B가 소송으로 싸울 대상은 뭐야? 행정기관이 허가 취소한 조치, 이걸 소송으로 싸워야 할 대상이지. 허가 취소했다고 알려준 행위 갖고 알려준 통지 행위를 싸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려준 통지 행위는 통지만 해준 거야. 알림이 받은 거지. 알림으로써 비로소 B에게 불이익이 생긴 게 아니라 허가 취소시킴으로써, A에 대한 허가를 취소시킴으로써 B가 넘겨둔 허가가 사라져서 그것 때문에 B가 불이익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번 지문의 핵심은 두 번째 줄에 취소했다는 사실을 통지, A에 대한 허가를 취소했다는 사실을 양수인 B에게 통지한 행위. 이 통지한 행위는 양수인 B의 권리 의무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겁니다. 그냥 알려준 행위. 통지 행위는 뭐야? 셋째 줄에 양수인의 법률상 지위에 아무런 변동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응? 따라서 뭐야? 이거는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어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뭐 갖고 말하면 되겠지? 양도인에 대한 허가 취소는 이게 양수인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니까 이 허가 취소 조치가 소송 대상이 되는 행위다. 이렇게 이건 소송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응? 근데 통지해 준 거는 물어보는 게 핵심은 통지 행위를 물어보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3번은 무슨 뜻이냐면 회사가 분할이 된대. 쪼개진다는 얘기지. 어떤 하나의 회사가 쪼개져. 그런데 쪼개지기 전의 회사에 대한 제재 사유, 뭐 위반을 해서 제재할 사유가 이제 분할이 되고 나서 만들어진 새로 생긴 신설 회사에 승계되지 않으므로 승계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응? 그래서 그 회사가 분할되기 전에 위반행위 있었다는 이유로 신설된 회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 허용될 수 없다. 이게 대법원 판결이에요. 이것도 이것대로 따로 외워둬야 돼. 응?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림으로 펴놓으면 이렇습니다. 자, A라는 회사가 있어. A라는 회사가 있는데 얘네가 위반 행위를 했어. 그래가지고 위반 행위를 해가지고 이제 행정기관이 위반 행위 적발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면, 이거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A 회사에게는 과징금을 내야 될 납부 의무가 생겨 있어. 부과를 했다면 A 회사는 의무가 있는 거야. 내야 될 의무가. 이런 상태에서 A 회사가 B라는 회사하고 C라는 회사로 쪼개졌다면 어떻게 돼? 이 내야 될 의무가 B라는 회사와 C라는 회사에게 그대로 승계가 돼요. B나 C 회사가 내야 돼요. 응? 의무가 생긴 상태에서는. 그런데 지금 여기인 거야. 위반 행위만 있었어, 지금. A 회사가 위반 행위만 있었고 아직 과징금 부과는 안 한 상태. 이게 부과가 없어요, 아직. 행정기관이 아직 A 회사에게 과징금 부과를 안 했어. 그러면 A 회사에게는 납부해야 될 의무가 안 생겼어. 의무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B와 C로 회사가 쪼개졌다. 그러면 어떻게 돼? B와 C가 승계할 의무가 없는 거야. 그죠? 그래서 B 회사나 C 회사, 즉 신설된 B 회사나 C 회사에게 A 회사의 위반 행위는 있었지만 납부해야 될 부과된 적이 없으니까 납부해야 될 의무가 없으니까 얘네한테 부과해서 내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거는 요것대로 회사가 분할할 때 분할되기 전 회사에 대해 위반 행위에 대해서 제재할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는 신설된 회사에 승계되는 게 아니래요.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분할되기 전 회사의 법 위반 행위 있었다는 이유로 신설된 회사에게 과징금 부과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응? 이 또 대법원 판결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해야 돼. 이게 조금 A번하고 비슷한 논리인데 결론이 정반대야. 그러니까 상황은 비슷한 건데. 자,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이 됐죠. 자, 그 다음에 27번도 해당이 됩니다. 응? 27번 보니까 제목은 사인의 공법행위 물어봤는데 신고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응? 그래서 이제 지문 1번 보면 나왔던 거 나왔지? 키워드 주민등록 전입신고 뭐 물어봐? 수리 요하는 신고다. 응? 그 다음에 2번의 키워드는 뭘까요? 신고 필증입니다. 신고 필증.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 사항일 때도 신고 필증 안 줘도 상관없고 수리 요하는 신고도 수리가 됐다는 게 중요한 거지 신고 필증 주든 안 주든 신고 의무 이행된 거에는 영향 없어요. 그렇다면 뭐 앞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건 상관없이 신고 필증 교부는 필수가 아닙니다. 필수적이라는 말 틀렸죠? 필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 필증을 주는 거, 신고필증 교부를 거부하더라도 상대방이 신고해야 될 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 주지 않는 조치는 소송 대상이 될 이유가 없어요. 따라서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지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됐고 3번은 뭐야? 공무원 사직의 의사표시. 사직의 의사표시 사표 제출했다는 거야. 공무원이 사표 제출. 공무원 그만두겠다고 사표 제출했다가도 물를 수 있어요? 없어요? 물를 수 있대. 사표 제출했다도 물를 수 있는데 시간적으로 행정기관이 사표 제출 받았고 사표를 수리하거나 그러기 전에 물릴 수 있는 거고 이미 행정기관이 처리가 끝나서 사표를 수리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물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응? 따라서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 사표를 냈더라도 사직에 대해 의원 면직 처분 이꼬로 수리야 수리. 응? 사표 수리. 의원 면직 처분이라는 건 본인이 원해서 면직을 시킨다라는 조치입니다. 응? 의원 면직 처분 이꼬로 우리 일상용어로 사표 수리가 있기 전까지는 철회나 취소, 즉 물릴 수 있는 거지만 일단 면직 처분, 즉 사표 수리가 되고 난 후에는 못 물른다 말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4번은 첫째 줄. 요건을 못 갖춘 신고서가 제출되면 행정기관은 바로 반려할 게 아니라 보완하도록 먼저 보완할 기회를 준 다음에 보완 안 하면 그때 거부하래. 응? 보완을 항상 먼저 요구해야 됩니다. 보완할 기회를 주고 보완 요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자, 28번까지 하고 쉬는 시간을 가집니다. 자, 18번 또 신고 나왔어요. 이제 중복되는 게 많을게요. 1번 주민등록 신고 나왔죠? 수리 완은 신고다. 2번 낙골당 설치 신고 나왔어요. 응? 그럼 뭐야? 문장을 쫙 보면 그냥 신고서만 냈다고 낙골당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수리가 있어야만 설치할 수 있다. 수리 완은 신고라는 걸 설명하는 거지? 맞고. 3번은 자, 행정기관이 수리해주는 행위는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결국 두 번째 끝에 뭘 묻는 거야? 핵심은 신고필증 꼭 있어야 되느냐 이거지. 응? 근데 결국 신고필증 교부가 꼭 있어야 돼요? 없어도 되잖아. 근데 문장의 뜻은 신고필증 교부가 수리해주면서 반드시 신고필증 교부가 같이 있어야, 수반 같이 있어야 된단 말 아니야?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닌데, 그치? 그거 틀렸잖아. 다른 거 몰라도. 신고필증 교부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서 신고필증 교부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응? 그래서 X. 그리고 그게 결정적으로 틀렸지만 3번의 셋째 줄에 적극적이란 말도 틀렸어요. 적극적인 게 아니라 그냥 개인이 신고서 제출한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심사를 해서 유효한 적법한 신고네 하고 받아들이는 수동적 행위야. 행정기관의 수동적인 행위라고. 능동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이 아니라 소극적. 응? 소극적인 행위라고. 적극적이란 말도 틀렸어요. 소극적. 근데 더 중요한 건 이제 신고필증 교부가 꼭 필요는 없는 데 있다. 그래서 그게 틀렸고. 4번 또 나왔네. 어업 신고 나왔지? 수리 완은 신고다. 자,